네, 오늘은 좀 먹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뷔페, 발음도 어려운데요. 뷔페를 우리가 많이 가죠.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긴 하지만 결혼식은 반드시 뷔페로 하고 뭐 그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바이킹에서 시작된 겁니다. 원래 바이킹들이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을 하고 온 다음에 약탈한 음식이나 이런 걸 나눠가지고 쭉 쌓아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이제 덜어 먹는 거고요. 이게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약탈한 물품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은 n분의 1 문화가 있는 거예요. 바이킹의 음식 문화를 처음에 프랑스에 퍼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프랑스 끝에 뾰족하게 튀어나온 데가 노르망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프랑스에 막 맨날 바이킹이 쳐들어오니까 프랑스가 뺏기다 못하고 결국 협상을 해가지고 차라리 땅을 줄 테니까 너는 여기 살면서 우리를 지켜줘. 그래가지고 이 노르망디 지역을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만의 나라를 또 만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먹는 뷔페 그 음식 문화가 퍼지게 된 거예요. 프랑스가 원래 음식이 또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또 전 세계에 음식을 퍼뜨리면서 이 뷔페 방식을 이제 확대를 시킨 거죠. 처음에 이 식사 방법을 이름도 어렵네. 스메르고스보르드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뷔페 식사의 원조고, 그래서 지금 빵과 버터, 가금유구이 뭐 이런 것들을 널빤지에다 올려놓고 먹는다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일본으로 오고 이렇게 쭉 오면서 바이킹 뷔페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이킹에서 왔기 때문에 아예 브랜드 자체를 바이킹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도 대학교 앞에 여러 가지 뷔페가 많이 생겼어요. 특히 고기 뷔페가 있었는데요. 6개월을 못 견디고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이 대학생들이 꼭꼭 굶어가지고 참다가 가서 뷔페집 가서 엄청나게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그 뷔페가 수익성을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망했다 하는 그런 그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킹의 n분의 1 문화, 음식도 물자도 똑같이 나눠 가지는,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싸웠으니까 더 많이 갖고 이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후에 사회적 합의주의, 북유럽의 사회복지가 퍼지게 되는 어떤 문화적 기반, 이런 게 어떤 보면 전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비를 30% 내면 대신에 기업들을 친기업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 때문에 막 논란이 되니까 야, 스웨덴 같이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도 상속세를 안 받는단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대신 그들은 평상시에도 30%나 영업세를 내고 소득세 또 내고 또 뭐 부가세 또 내고, 부가세가 24%예요. 도대체 영업을 어떻게 할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30%의 그 사업소득세 내고 24% 부가세 내고 또 소득세 또 남으면 또 내고 이렇게 되는데도 영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북유럽에는 창의성 지수가 높아요. 사회복지를 많이 하니까 벼랑 끝에 안 몰리잖아요. 오늘 아침 제가 신문 보니까 한국 사람의 80%가 생계 걱정을 한대요. 80%가 생계 걱정을. 그러니까 평균 소득도 꽤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사회복지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북유럽은 그게 없다 보니까 뭘 하냐면 도전과 모험을 해요. 벤처를 하고. 그래서 창의성 지수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경제 성장이 더 많이 되는. 그래서 미국하고 북유럽 비슷해요. 미국처럼 복지 안 하고 정말 정글처럼 살아서 경제성장을 할 거냐, 사회복지가 다 되고 안정감을 느끼면서 경제성장을 할 거냐, 그거는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스웨덴 국민들 조사를 했더니 58%가 세금 내리는 걸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우파 정당이 세금 내리는 걸 주장했다가 선거 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세금을 내더라도 공정하게 걷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스웨덴의 한 재벌이 교통 위반을 했는데 7천만 원 몇 억 벌금을 내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부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요. 비례세로. 우리 같으면 막 난리가 나겠죠. 이건 뭐 헌법 정신이 어긋난다. 그런데 벌금을 내는 거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벌금을 내므로써 벌금 내는 사람이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게끔 하려는 유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벌금 내고 말지 뭐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법 정신에 맞는 거죠. 그래서 벌금 비례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모 후보가 주장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독일도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 북유럽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걸 보면서 독일도 우리가 아메리카의 길을 갈 거냐, 스웨덴의 길을 갈 거냐, 그러니까 리틀 아메리카이냐, 빅 스웨덴이냐 이런 거 갖고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한번 그대로 우리나라를 가지고 오면 우리도 리틀 아메리카로 갈 거냐, 빅 스웨덴으로 갈 거냐. 왜냐하면 아메리카의 6분의 1이거든요, 우리가. 대신 또 스웨덴의 5배가 커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미래상을 뭘로 잡을 거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60년대 독일의 고민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빅 스웨덴으로 간 거죠. 그럼 우리도 빅 스웨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틀 아메리카로 가서 성장은 어떻게 하는데 더 정글 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미국이야 당연히 군사력이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어떤 강국으로 있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이렇게 해서 강국이 된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귀족 중심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능력 중심의 군대를 유지한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전리품 n분의 1 공정 분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전투를 하는데 맨날 왜 우리가 전투가 잘 안 될까 생각했더니 전투하면서 약탈을 하잖아요. 군복부터 무기부터 시작해서 약탈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투에 이기는 것 같은데도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강력한 명을 내려서 모든 약탈을 금지한다. 착해져라가 아니라 약탈하느라고 전투를 못하니까 약탈을 금지하고 일단 전투를 승리한 후에 약탈을 다 가져와서 모아놓고 누가 공을 많이 세웠는지를 평가한 다음에 나눠준다. 자신의 힘도 세지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평한 게 되는 거예요. 앞장서 갖고 막 공을 세울 거 아닙니까?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후도에 따라 나눠주게 되다 보니까 몽고군이 강군이 되는 겁니다. 신분 차별도 없애고 분배 문제에서도 없앤 거죠. 그래서 그 예전에는 앞에서 싸우는 몽고 전사가 더 피해를 보는 거죠. 전사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피 흘리고 막 싸워서 돌아와 보면 뒤에서 놀면서 약탈품 챙기는 애들이 더 이득을 보는 건데 그렇게 안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징기스칸이 어떤 권위나 힘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분배 구조를 가지고 그 강군이 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했고 본인조차도 먼저 자기가 챙기지 않고 같이 분배를 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로 가면 약간은 좀 경쟁 중심의 이런 시스템이 옛날부터 있기는 했어요. 다만 저는 이 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먹는 것 갖고 장난치지 말라 이런 말 있죠. 원래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옛날에 이모군란 때 쌀을 나눠주잖아요. 우리가 월급 대신에 쌀을 나눠주는데 얘네가 쌀을 그 측정하는 도구 있잖아요. 이런 거를 작은 걸 쓰거나 모래를 섞어주거나 이게 먹는 거 갖고 장난친 거예요. 먹는 게 특히 쌀 먹는 것이 곧 그 화폐인 시절에 먹는 거 갖고 장난친다는 게 바로 양이나 뭐 질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거가 우리 어떻게 분배 문제 나눠주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특히 저는 국문화를 생각합니다. 하나의 국을 끓여서 나눠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분배나 이런 것에서 평등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어느 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저 함경도 쪽에 가면 마을마다 집을 하나 비워놨다는 거예요. 그 비워놓은 집에다가 먹을 것과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거기 가서 그걸 챙겨서 먹고 또 쓰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그 동네의 공공부조 이런 걸 보면서 김구 선생이 많은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도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어떤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런 거에 큰 자긍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이제 사회복지를 생각하면서 세금과 그 사회복지 이거에 대해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생각들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